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예 사람이 다니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하고 국경도 훨씬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한 10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민심이 늘 뒤통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도 굉장히 불만이 크대요. 왜냐면 설마 4대까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가족이 아직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통금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그 국경 지역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전화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새벽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더 통화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잠깐이라도 통화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이 다니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하고 또 숙박 검열 다 하고 이러니까 국경 지역이어도 이렇게 좀 시골 아니면 되게 산속 깊은데 이런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이제 통제가 강화됐다. 이런 거 느꼈고 국경도 훨씬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한 10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살던 때보다 한 10배 올랐더라고요. 쌀 가격이랑 기름 가격이랑 이런 거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가영 씨가 경제라던가 지금 통금 시간 얘기했으니까 제반 건데 민심이 늘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중국이랑 교류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는 교류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참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가 풀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없이 지금 조이고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뒤숭숭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 일단 먹는 게 배가 좀 불러야 그래도 다른 거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부터 골아 있으니까 다른 요리가 생기지가 않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요즘엔 나오다 또 안 나오다가 또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도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크대요. 왜냐면 김정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까지는 그래 어쩌겠냐. 뭐 김정일이 아들이니까. 근데 김정은의 딸,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을 이렇게 내세우니까 주민들이 설마 이름만에 설마 4대까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 때도 자제분이라고 했었고, 예, 자제분의 얘기는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주혜를 자제분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막 뭐 4대, 그 4대 있잖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힘들구나. 정말 거의 막 이 마른 그러니까 컬레가 젖으면 물기로 나오지만 마르면은 예, 물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되게 위태롭다.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저렇게 위태롭게 주민들을 자꾸 짜고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어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저는 커요. 제가 살 때도 보면은 저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뭐 김부자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냥 모래성이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90년대 전에 이전에 보면은 여자들 치마끼리 막 단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단속에 잡히면은 조금 이렇게 숙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맞서 싸우고 왜 이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냥 바지를 입었지 않냐. 바지인데 왜 그러냐? 나 치마를 입었잖아. 치마가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막 싸우면서 또 아니면 바로 뇌물주에서 예, 바로 빠져나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장마당 세대를 많이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예, 그 얘기 들으면서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친구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땐 저는 어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울었대요, 그때는. 근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만 들리지 눈에 눈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약간 그 연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웃으면 또 안 되니까 그거 참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지인이 옆에서 통화했거든요. 북한에서 딸이 전화 왔는데, 탈북민 가족들은 돈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그냥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돈을 보내줘도 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 게 없냐 했더니, 시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하냐고, 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진짜 충격했어요. 응, 북한이 진짜 힘들구나. 왜, 얼마큼 힘들었으면 돈이 있어도 나가 밀수도 안 되니까. 양감도 없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그게,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남한에서 북한의 모습을 가끔 보셨을 텐데요. TV에 나오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엄청 크죠. 왜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사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하면은 그 TV로 나와 있는 북한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 또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북한 이미지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막 금강산 관광 갈 때 개소공단 왕래할 때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북한은 두 개의 모습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사 활동하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북한의 거의 수박 겉핥기 식이고 그 안에 정말 안에 그 시까지 들어가 보려면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그게 북한의 정말 진실한 모습 보인다 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그 정말 현실을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네, 비극적인 사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경험한 게 다르고 가영성 이런 게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사회가 비밀스러운 사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방송하는 조선중앙 TV 딱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다 정돈되고 깨끗한 그 거리의 모습이나 정말 사람들이 기아 상태가 아니고 좀 살찐 사람들 앞에다 세우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북한 채널을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희가 딱 봐도 이렇게 그냥 그 중앙 TV만 봐도.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니까 정말 저희 살던 동네에 가면은 길거리에 꽃제비 이런 어린 친구들 되게 많고 그런 또 고아원에 가면 정말 기아 상태의 어린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인데 북한은 그걸 다 꽁꽁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뭐 우리도 솔직히 다들 도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워낙 못 먹고 못 사니까 더 시내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요. 시골에 가면은 뭐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풀떼기라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했을 때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는 그 농사지를 갖고 와서 또 시내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도 시골에 시집을 대대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제재부인들 강제로 여기 상관없어요. 그냥 강제로 제재부인들에게 시집 보내면서 정말 허름한 집 겉만 본질을 하고 안에는 정말 허름한 그런 집을 제공해 주면서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켜서 집단 배치하거든요. 시골에다가 그것만 봐도 얼만큼 시골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단 배치해서 보낼까. 저희는 학생 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농촌에 2달 동안씩 지원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또 경제적으로 괜찮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돈을 갖다 주고 그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고 자식을 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있을 때부터 좀 음식도 많이 가리고 이래가지고 되게 약했었어요, 몸이. 그래서 엄마가 학교는 안 나가도 농촌 지원을 간다 이러면 무조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저희는 지역이 춥기 때문에 이제 감자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이제 계속 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가면은 그 감자를 하루 세 끼 먹어요. 근데 이제 감자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감자를 좀 그래도 좀 먹긴 하는 것 같아요. 배불리는 먹긴 하는데 그 밥도 감자고 국도 감자고 반찬도 감자예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거든요. 저녁에는. 근데 반찬이랑 밥을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이제 밥인 줄 알고 국에다 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봤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지? 이러고 봤더니 반찬을 밥인 줄 알고 국에다 다 만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2달씩 나가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감자를 캐서 그거 이제 너 나라에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농촌이 가면은 감자만 캐서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해피할 거예요. 시골에 가도 도로가 다 포장도로 되어 있어요. 정말 땅끝말까지 가도 다 포장도로거든요. 근데 북한의 시골은 그냥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을 넘면도 먹었기 때문에 저는 1분도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진흙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불 같은 경우에도 그 시내는 그래도 간혹 들어오는데 시골 농촌은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2달 있는 내내 좀 불을 본 기억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불이 들어오냐 했더니 자기들은 1년에 한 번도 불을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다 비닐봉투예요. 그리고 비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다 진흙집이어가지고요. 천정에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정말 시골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구나. 밥은 뭐 배는 감자라도 충분히 가게 잡지 막 그러던 그냥 문 열고 나가는 나무밭집 들어가면은 흙집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골이 열악하구나를 그때 가서 보고 우리 할머니가 맨날 감자 좋아한다고 너는 대용단에 시집가라고 그랬거든요. 감자 됐을까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는 감자 좋아한다면 하지 말아야겠다. 아마 어린 나이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에서 남한의 문화나 물건들이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취급하나요? 아니, 저희 숙모가 개성공단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 그 개성 쪽에 있어가지고,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간식으로 그 초코파이랑, 뭐, 양말이랑 이런 거 좀 주기도 하고 한대요. 생산하는 그 생산품의 일부를 직원들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안 먹고, 자기가 사용을 안 하고, 다 아꼈다가, 이제 국경 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엄청 비싸고 엄청 귀해요. 거의 중국 상품의 한 5배? 예, 이렇게 가격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써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요. 중국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싸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 상품이 귀하죠. 예. 되게 그 홍보를 다단계 이상으로 홍보를 해요. 그죠, 맞아. 북한에서는 한국 상품이 거의 다단계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치약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약을 닦으면은 그리고 뭐 성해결라든가 뭐 체지유. 네, 뭐 이런 참수처럼 이 치아가 하얗게 됐다. 그러면 돈 있으면 무조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얗게 안 돼. 그러면 짝퉁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밥솥 같은 경우에는 이 밥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쉬지 않는다. 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밥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또 그 밥솥 쓸 수밖에 없고 또 이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이불은 막 거의 털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걸 덮으면 겨울에 한파도 물러간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뭐 겨울이 뭐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광고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딱 먹으면 진짜 그 맛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북한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 맛은 지금도 다시 먹어보면 맛있긴 한데 그때 그 맛이 끼쳐 앉아요. 제가 그냥 당했던 거는 당연한 거 맞죠. 뭐 어찌 보면 컬러 같은 것도 여술 컬러라고 막 광고를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한국 거면은 그냥 한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파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모아서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라고 막 갈망을 하죠. 맞아요. 저희 지역에 또 추우니까 그 발열레이 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발열레이도 나오거든요. 그 내복이 근데 정말 따뜻했어요. 발열레이가 얇은데 신축성도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그때 발열레이가 3개밖에 없었는데 사겠다는 사람 한 10사람 막 이랬었어요. 네. 작가님 겨울에 내복 몇 개 입으세요? 북한은 최소 5개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가연 씨가 말한 발열 내복 있잖아요. 그걸 입으면 2개만 입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도 살 의미가 있다라고 막 사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옷을 입은 겹수가 한겹 기ገብ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최소 5겹 이상은 입었다는 생각에서 내가 옷을 얇게 입었네 생각했어요. 북한에 퍼진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저희가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돌아요. 국경 지역 그리고 또 이렇게 항해도라던가 아니면 무역하는 항도시 이런 데서는 정말 많이 접해졌거든요. 근데 저희 양강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 탕양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소문 들어오는지 라는 소문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의 그런 병제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이 어딘지 몰랐지만 한국 이런 기업이 핸드폰이 전 세계 미국인들도 그 핸드폰을 쓴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남성 거 쓴다고? 막 이렇게 들리고 또 TV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렇게 그 뒤가 이렇게 나온 TV 봤는데 납작한 그 에디 TV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 전 세계 다 사람들이 본다. 막 이런 말 할 때도 정말 한국이 잘 산다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는 정말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다. 그게 길거리 나가도 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남녀가 이렇게 어떤 사랑을 해도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거짓말했던 루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굉장히 그 한국에 가면은 한국 남성들이 엄청 여자한테 조금 이렇게 전형에서 한민족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그 좀 세게 한다. 그러니까 좀 센 것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남자 선동 똑같구만야 하면서 그 한국 남자도 북한 남자 똑같다. 남자는 좀 가부장적인 건 똑같다라고 북한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도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TV에서만 친절하고 안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소문은 조금 거짓말이었구나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교육받는 거는 이제 남한이 엄청 이제 가난하고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다른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눈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주고 싶어서 남한 사람들이 뭐라도 막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다 이제 감시하는 눈이 있고 이러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나올 때 다 이게 또 온몸 다 이제 검색하고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주고 싶어서 자기가 막 꼈던 금반지를 이렇게 막 빼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한은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았어요. 그때 좀 알았고 이제 어떤 또 중앙 TV로 보면은 이제 남한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한다 이런 내용의 아니면 그 노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때 임금에 대한 어떤 체불이 돼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일 굶고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봤는데 너무 기름기가 얼굴에 막
그리고 다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3일을 굶은 사람이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가? 아니, 되게 이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친척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불법으로 중국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게, 남한 사람들은 이제 그 흰 셔츠를 입고 나가도 흰 셔츠에 여기 때가 안 탄대요. 아침에 입고 나가면 저녁에도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비포장도로고 이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가면 한 3시간만 되면 다 까매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에이, 그 설마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진짜 셔츠를 입고 나가봤는데 그냥 하얗더라고요. 한국에도 그 통일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도 있고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통일은 행사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찍어서 북한 내보내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통일을 싫어한다. 통일을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은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통일을 바라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런 진실은 좀 북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봐요.